이제 뭐. 장난이고 완전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그 않고 날짜는 바꿨네, 일단. 날짜 바꿨고 하여튼 뭐 연준 그때 내가 설명했잖아. 그때는 연준이 뭐 하는 곳이고 이 연준에서 하는 정책적 목표가 뭔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컨트롤하는지 그리고 각 의장의 철학이 어땠고 그 철학에 따라서 그 정책이 미친 영향이 뭐였는지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설명하면서 조금 나도 조금 의문점을 가졌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좀 깊게 파보고 좀 이해하려고 이번에 좀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때 설명했던 게 연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FOMC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1년에 8번씩 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게 기준금리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또한 통화 유통량, 얼마만큼의 통화를 유통할 건지를 결정을 한다. 크게 두 가지를 결정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설명하면서 좀 궁금증이 들었던 게 기준금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금리를 말하는 거고 왜 이게 나중에 내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딱 정확한 값이 아니야. 예를 들면 3.25에서 4%로 설정을 한다. 범위로 설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왜 범위로 설정을 하는지가 내가 궁금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게 기준금리랑 통화 유통량, 직접적으로 통화를 유통시키는 건데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가 좀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좀 궁금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기준금리가 뭐고, 왜 범위로 설정을 하는지 이걸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먼저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게 그러니까 연준이 하면 어떻게 거기도 이제 중앙은행이잖아. 중앙은행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돈을 관리하는지 뭔지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은행이잖아. 은행이니까 어쨌든 돈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은행의 돈을 예치할 수 있는 은행은 되게 이제 제한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은행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연준의 회원, 그러니까 실제로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상업은행만 가능하고 이 은행들은 뭐 대표적인 트위스 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런 주요 은행들만 가능하겠지. 또 주정부에서 인가를 해준 은행들만 이제 돈을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돈을 넣는 곳을 창고를 뱅크 리저브라고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리저브 안에 뱅크 A, B가 이제 돈을 넣겠지. 근데 뱅크 리저브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뭔가 저수지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시에서 물을 이제 분배하기 위해서 먼저 바로 이제 어떤 각 지역이나 집에 물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저수지를 통해서 총량을 조절을 하잖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큰 틀을 조정을 하고 그 틀에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세분화해서 각 지역에 이제 물을 뿌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시장에 진짜 돈이 그러니까 공급이 되면 그때부터 너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렵고 그래서 그 전에 상단에서 뭔가 총량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버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뱅크 리저브가 필요하다라고 나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말 모든 어떤 관계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 기준을 부합하는 은행들만 돈을 넣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총량을 이제 결정하는 곳이다라는 고난 이해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뱅크 리저브에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냐라고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총량을 결정을 하는 거지. 이제 유동성에 대한 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각 은행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이스뱅크에서는 거기서도 많은 돈을 굴릴 거 아니야. 근데 유동성에 대한 어떤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 약 7% 정도는 항상 돈을 이제 현금 확보를 해야 돼.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현금을 이제 넣는 곳이 이제 뱅크 리저브인 거지. 그래서 그걸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고 약 7%의 돈을 매일매일 뱅크 리저브에서 어떤 일정 기준의 예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뱅크 리저브에 돈을 넣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정산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야. 매일 영업 시간이 끝나면 그때마다 이 지급 준비금에 대한 기준을 확보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지급 준비금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고 돈이 남으면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고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은행 간의 이제 정산에서 이제 은행 간의 정산이 뱅크 리저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A 은행에서 B 은행에서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송금을 해. 그럼 이제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러한 이제 어떤 거래 내역들이 이제 하루 단위로 정산이 되는 거야. 이제 하루가 끝났을 때 A에서 B로 보낼 총 금액이 이제 정산이 되겠지.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뱅크 리저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뱅크 리저브 내에서 돈이 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해됐나요? 어떠나요? 아,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이제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어, 은행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단위로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을 할 때 은행 간의 거래가 뱅크 리저브에서 이루어지고 또 은행들마다 매일매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의 현금의 금액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금액을 뱅크 리저브에서 항상 맞춰야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떠한 뱅크 리저브가 필요한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면 또 어쨌든 여기도 은행이잖아. 이제 은행이니까 그 은행들이 돈을 예치하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그에 따른 이자금을 줘야겠지. 그래서 그 이자금을 이제 IORB라고 해. Interest on Reserve Bank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은행마다 지켜야 할 지급 준비금이 있잖아. 근데 지급 준비금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야 돼. 그래서 빌려올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Federal Fund Rate라고 해. 그래서 IORB는 중앙은행에서 이자로서 주는 금리이고, 그 다음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지급 준비금이 부족했을 때 각 은행 간에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관계가 좀 있겠지. 어, 그 은행 A가 돈이 남아 지금. 은행 B가 돈이 부족해. 그래서 은행 A가 지금 현재 옵션이 그냥 자기 예치금에 돈을 넣어둘까? 아니면 B한테 돈을 빌려줄까 하는 옵션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이제 이익을 따져봐야겠지. 자기가 그냥 A에 두면 IORB라는 그 이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FFR이 더 낮으면 굳이 내가 돈을 빌려줄 필요가 있을까? 없잖아. 그래서 FFR은 사실 IORB보다 커야지 은행 A가 돈을 빌려줄 이제 의향이 생기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FFR이 IORB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관계성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금 내가 설명한 케이스는 어쨌든 어떤 특정 은행에 대한 돈이 남아있을 경우야. 그지? 어떤 은행이 돈이 빌려줄 여력이 있는 경우인데 만약에 A, 뱅크 B 둘 다 돈이 부족해 지금. 자기 지급 준비금을 채워야 돼. 그러면 둘 다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다른 기관을 만들었어. 다른 기관을 어떤 이런 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투입을 시켰어. 그래서 그 기관은 이 뱅크 리저브에 돈을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자율을 받을 수는 없지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권리는 생긴 거야. 어, 이해했나요? 그래서 그걸 GSE라고 하는데, GSE가 뭐냐?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주택 담보를 조절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담보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 그런데 그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이거든. 왜냐하면은 대출을 해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개인한테 빌려줘야 되고 그만큼 자기네들이 현금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더 좋은 어떤 레베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 대신에 주택담보를 해줄 그러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사라질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주택담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그 금리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주택담보 비율을 이렇게 변화시키면 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정부에서 이 GSE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은행에서 파는 이 주택담보비율 상품을 그 GSE가 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GSE가 은행에다 돈을 주겠지. 그럼 이제 은행은 현금 확보가 되고 그 상품을 산 GSE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모기 상품을 파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이 상품들을 사기 때문에 일정 공급량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 즉, 그 의미는 모기지에 대한 이자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GSE라는 곳은 정부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 현금을 기반으로 모기지 상품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판다라는 기관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GSE라는 곳은 굉장히 돈이 많아.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현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은 이자율이라도 돈을 빌려주는 게 이익인 거야. 그래서 GSE라는 곳을 이런 페더럴 펀드 마켓에 포함시켜서 너네들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게. 그래서 뭐 적은 이자율이라도 뱅크 A나 뱅크 B한테 돈을 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투입을 시킨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는 곳이 있고 그 마켓에서는 뱅크 AB뿐만 아니라 GSE라는 어떻게 보면 제3자 기관도 포함이 된다. 근데 이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거래가 되는 주체는 뱅크 리저브에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좀 음, 복잡해 어때? 좀 그러니까 중간중간 말씀해 주세요. 나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설명이. 괜찮나요? 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통용되는 이제 이자 그 비율이라서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거야. 그래서 GSE에서는 돈을 빌려주겠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가장 을은 GSE야. 왜냐면 얘는 돈이 많고 얘네는 어쨌든 적은 이자율로라도 돈을 빌려주는 게 이익이거든. 그래서 그 뱅크 A와 뱅크 B는 이게 얘네는 이 뱅크 리저브의 돈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특권이야. 왜냐면 어쨌든 얘네는 돈을 갖고 있으면 IORB라는 이자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지?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뱅크 A와 B는 돈을 갖고 있어도 IORB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근데 GSE는 이게 페더럴 펀드 마켓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자는 못 받아요. 이자는 못 받기 때문에 얘네는 가만히 있으면 돈 받을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IORB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지. 네. 근데 뱅크 A와 뱅크 B는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자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걸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어, 우리가 GSE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뱅크 리저브에 넣으면 그만큼 자기네들이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돈을 빌릴 때 IORB보다 굳이 높을 필요가 없는 거야. 돈을 빌리는 이자 그 대출 비율이. 그래서 얘네들이 내고를 하는 거지. 우리 그냥 IORB보다 싸게 돈 빌려줘. 하면은 GS 입장에서도 어쨌든 빌려주는 게 그냥 이득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이자율이라도 오케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돈이 상황, 돈이 예, 졸라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뱅크 서로 A, 돈을 주. B에 네. A, B, GSE 다. GS는 돈이 엄청 불어난다. 네. 가만히 있어도 돈이 존나 뿌는 건가, 그러면? 서로 서로 빌려주면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어, 무슨 규제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겠지 뭐.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규제라기보단 그거 같아. 왜냐면은, 여기서는 IORB를 받긴 받을 수가 있어. 받을 수가 있긴 한데, 사실 여기는 그 아까 말한 지급준비금 있지. 7% 정도? 그 정도만 채우면은 굳이 여기에 돈을 계속 넣을 필요는 없거든. 음, 그러니까 은행 앱에서는 그 추가 여분에 대해서는 어, 더 비싸게 외부 시장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되는 거야. 음, 어. 근데 이거 좀 헷갈리긴 한다. 이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는 것은 되게 폐쇄적인 공간이긴 하거든. 음, 그래서 이 안에서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냥 GSE와 뱅크 AB 사이의 관계를. 어. 음, 돈이 엄청 불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제 아래 그 메커니즘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이 두 개의 관계만 보면은 IORB보다는 FFR이 더 이자율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 GSE가 없을 때에는 여기서는 아까 내가 말했을 때는 FFR이 IORB보다 더 클 거라고 말했었지. 왜냐면은 GSE가 없을 때에는 뱅크 A, B 사이에 간의 거래를 했을 때는 굳이 뱅크 A가 IORB보다 낮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GSE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내에 있는 뱅크들끼리만의 거래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 FFR이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두 개의 방향성이 지금 반대가 되는 거야. 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개 반대되는 작용성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하는 거죠. 상호 보완을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IORB보다는 FFR이 정말 미세하게 좀 작대. 설정이 된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IORB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금리야. 이자율이잖아. 예치했을 때 예금 금리잖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값은 이거야. IORB고 중앙은행이 타겟팅하는 것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야. 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결정할 수가 없어. 이건 은행들 GSE 간에 결정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금리가 그냥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인 거야. 이해됐나요? 음, 예. 다시 한번 말하면 중앙은행에서는 그 은행이니까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이건 예금 금리다. IORB.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된다. 근데 이게 완전 직결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범위로서 걔네가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음.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IORB보다 조금 작게 FFR이 설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FR이 EFFR이야? 예? EFFR이랑 똑같은 건가? 넌 처음 들어보는데 이가 뭐지? Effective Federal Funds Rate라는데? 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그게? 근데 그 IORB보다 음, FFR이 더 큰 거래. 더 크대? 어, 더 커야 된대. 얼마나? 그게 이제 은행들 간에 정하는 건데, 음, 예를 들어서 IORB가 예를 들어서 5야. IORB가 5인데, B가 돈이 부족해서 A한테 돈을 빌려야 되잖아. 만약에 뭔가. 어, 어, 그런데, 그러면 FFR이 적용되는 거잖아. 어. 그럼 A 입장에서는 얘한테 빌려줄 때 IORB보다 높게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거보다 낮게, 그지? 그게 내가 말한 이거 관계잖아, 그지? 그러니까 FFR이 IORB보다 높아야 A가 B한테 빌려줄 거 아니야, 그거를.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FFR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IORB보다. 근데 내가 이해했던 것도 그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데, 음, 이게 뱅크 A, B가 둘 다 돈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음,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걸 음, 대비해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GSE가 시장에 이게 마켓에서 투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음, 관계에서는 FFR이 더 작아.
왜냐면 돈을 음, 어, 둘 다 돈이 없을 때, 그래서 GSE가 투입됨으로써 이게 서로 간에 상호 견제가 되는 거야. 이거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다른 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뭐 항상 높고 항상 낮고 이런 건 아니네. 그래서 아, 이거를 이제 서로 이게 상충 보완되면서 뭐 항상 정답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논의한 바에 따르면 GPT랑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 조금 IR보다 조금 작게 결론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답을 하더라고. 음, 어,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컨트롤하기 어렵겠지 정확하게. 그래서 말한 것처럼 범위로 결정을 하는 것 같고 그 목표치를. 음, 하여튼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정확한 메커니즘을 굳이 막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았어. 나는 왜 항상 그 범위로 제시가 되는지. 난 그게 궁금했었거든. 항상 뉴스 음, 그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깨달은 거는 직접적으로 금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로서 목표치를 설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만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페드에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다고 했잖아. 기준 금리를 바꾸는 것과 통화 유통량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준 금리를 바꾸는 것도 사실은 통화 유통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음,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뭔지 나는 궁금한 거야. 둘 다 통화 유통량을 결정하는 수단인데 왜 두 개 툴이 다르지? 그게 궁금했던 거야. 그지 않나요? 음. 그죠? 네. 그지 않나요? 네. 이중 금리를 내리면 통화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거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말한 것처럼 페드 FMC에서 크게 두 가지를 결정을 해. 심생았네. 어, 두 가지를 결정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기준금리 플러스 진짜 실제로 자기네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시장에 공급할 건지도 결정을 해. 이해해나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음. 기준금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를 그게 통화 통해서 유통량이라는 거지. 실제로 얘네가 돈을 찍어내는 거지, 한마디로. 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통해서도 돈이 나가고 실제 돈을 찍어서도 돈이 나가는데 이게 왜 두 개의 정책이 다르게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오케이? 음,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 음. 대현이 들을 수 있나요? 아빠 누구랑 회의하는 거 아니야? 아, 듣고 있어요. 여기 잠시 누가 와가지고. 예. 그래서 방금까지 한 거는 기준금리와 통화를 유통량이라는 게 돈을 직접 찍어내는 거거든. 그거의 두 가지 정책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 유통량 아까 기준금리는 내가 아까 설명을 했고 그 금리를 바꾸면 이제 금리가 바뀌니까 그만큼 통화의 유통량 되는 양이 달라지겠지. 근데 직접 돈을 찍어내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돈이 공급이 되냐 그걸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방법은 아까 뱅크 리저브가 있지. 뱅크 리저브에 어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집어넣어 주는 거야. 각각 은행에. 뱅크 A, 뱅크 B에. 어. 근데 그냥 공짜로 돈을 넣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뱅크 A, 뱅크 B에. 어떻게 하냐? 국채를 매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채를 어떻게 매입하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는 없나 봐. 근데 대신에 중앙은행이 뱅크 A와 뱅크 B들이 갖고 있는 국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국채를 사는 거지. 국채를 사면은 국채를 산 만큼 그 돈을 뱅크 A, 뱅크 B에 돈을 찍어주는 거야. 그냥 그 계좌에. 어. 그래서 뱅크 A와 뱅크 B에 이제 돈을 풀게 되면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대가로 연준이 은행의 연준 계좌에 그러니까 은행 A, B겠죠. 은행 A, B의 연준 계좌에 돈을 찍어 넣는다. 어.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연준이 장기 국채를 사거든. 살 때 국채를 단기 국채가 아니라 장기 국채를 사요.
어. 장기 국채를 사면 얘네가 엄청 사겠죠. 사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겠죠. 장기 국채 수요가. 그럼 장기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장기 국채의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죠? 음, 그래서 장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장기 금리에 따라가거든. 그래서 그 집 살 때 금리가 감소하는 거고 그만큼 주택 금액의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돈이 이제 풀리겠죠, 시장에. 또 이제 자산 가격.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 장기를 빌릴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확대를 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음, 오늘 씨 이해됐나요?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돈을 어떻게 푸냐. 연준이 은행 A, B에 국채를 사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준 그 뱅크 리서브에 돈을 찍어 넣는다. 돈을 찍으면 그 찍은 돈만큼 어 은행 A, B도 돈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고 또 연준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감소해서 주택 금에 대한 증가 여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된다. 그럼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왜 장기 국채를 사? 얘네는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없나요? 네. 왜 장기 국채 사냐면 나도 몰라. 금리 낮추려고. 나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 단기가 아니라 장기인가 이게 궁금해. 근데 나도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 낮추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장기 금리를 낮추려고? 그지 그지 맞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맞아 맞아. 음, 근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단기로도 낮출 수도 있잖아. 단기 금리 낮춰서 시장에 돈을 풀 수도 있잖아. 음, 근데 나는 왜 장기 국채를 사냐 그게 궁금하긴 했었거든. 근데 그 장기 금리가 더 경제 상황을 잘 나타내줘서 그런 건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인 것 같아. 장기적인 그러니까 정말 음, 이게 정책적인 금리인 거지 한마디로. 뭐 음, 10년 후, 20년 후에 금리를 결정하는 거지. 이거는 장기 국채를 사는 거는. 그래서 이게 좀 목적이 있대. 이게 그러니까 그 돈을 푸는 거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 결정하고 시장에 돈을 푸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돈을 직접 푸는 거는 잘 안 한대. 거의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이 금리를 통해서 한대. 근데 이 금리를 통과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금리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 단위의 금리야. 하루 단위로 정산했을 때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줄 건지 금리거든. 그래서 굉장히 단기 금리야, 단기 금리.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단기적인 어떤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금리를 결정하는 거거든. 어. 근데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시장이 너무 이제 안 좋아서 계속 돈을 내가 풀어야 되니까 이 단기 금리를 0%까지 내려갔어. 어. 그러면 더 이상 돈이 내려갈 데가 없잖아. 어. 이러한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이제 통화 유통량, 아까 말한 돈을 직접 푸는 거야. 장기 국채를 통해서. 어. 왜냐면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는 일반적으로 단기보다 더 높으니까. 돈 오래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단기 금리가 0이 되더라도 장기 금리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기 국채를 이제 품으로써 그 더 이제 돈을 풀려주려고 하는 거지. 이해 안 되죠? 아, 이해돼. 이해돼요? 음, 원우 씨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오늘 이해 안 가는 눈이에요, 지금. 오늘 그래서 뭐 사야 되는지 빨리 그거에 궁금한 것 같은데. 원우 씨 이거 지금 이 방 나가고 싶으세요, 혹시? 근데 오늘 목소리 안 들리는데 지금? 아니, 말을 안 한 것뿐이야.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아, 어. 집중하고 있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기준금리는 단기적인 어떠한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베이스를 한다. 근데 통화 유통량, 돈을 찍어내는 거는 정말 극한 상황. 단기 금리가 0%까지 도달해서 돈을 더 이상 금리 내릴 수가 없을 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이 통화 유통량이라는 정책을 취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음. 네. 네. 그래서 예,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이고 아이고, 우리 저 고생했네. 예. 3번은 뭐야? 3번은 이거는 그 3번은 아니야. 3번은 다른 거야. 다른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게 또 다른 또 메커니즘이 또 있거든. 근데 그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뭐, 근데 예. 그 얼마 전에 예. 누구였나? 그 아까 장기국채를 매입한다 그랬잖아. 예. 연준이. 예. 근데 얼마 전에 단기국채를 예. 매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연준이요? 왜 그런겨? 연준이요? 어, 연준이요? 옐런이었나? 나도 찾아봐야겠다. 씨. 오, 그 채찍이야? 어? 아니네. 챗GPT. 챗GPT 브라우저. 그런 것도 있어? 어. 챗GPT 브라우저 좋아? 편하게. 근데 나는 지금 재미나를 넘어갈까 좀 계획 중이어가지고 생각 중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그, 잠깐만요. 대현이 가봐야 되나 보다. What's up? 그러니까 이게 단기 국채도 사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뭐 잡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아까 일일 어, 단위의 금리라고 했잖아.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금리를 잡기 위한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게 있나 보네. 그러니까 아까 IO와 LB를 가지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조절한다고 했잖아. 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나 보지.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사가지고 단기 금리 조절을 같이 하나 본데. 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QE가 퀀티티브 이징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돈을 푸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찍어내는 거야. 근데 최근에는 이 완화 목적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의 준비금을 적정 수준으로 하기 위한 기술적 매입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아까 찍어내는 거랑은 다르게 단기 그 금리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요즘에 사용을 한다. 이거 같은데? IORB 외에도 그렇지 않나요? QE 때는 뭐가 다른가? QE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장기 국채를 대량 매입해서 장기 금리를 낮추려는 목적. 단기는 왜 하냐? 아까 말한 Federal Fund Rate를 바꾸기 위한 목적. 그래서 IORB와 같이 쓰는 것 같아. 음, 예, 됐나요? 단기금리 조절? 예.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는 이건 진짜 극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거야. 진짜 더 이상 단기 금리를 내릴 때가 없을 때. 그래서 이건 사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뭐 코로나 때나 아니면은 그 전에 뭐 닷컴 버블 났을 때 그때 했던 정책성 수단이고 그런 극한 상황 아니면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일반적인 수단은 단기 금리를 조절한다. 또 있으신가요? 아니, 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고생했네.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계속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패드를 알아보는 걸로. 연준 파괴자? 연준 파괴자. 좋아요. 연준 브레이크. 예, 저는 이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막 정책 그런 이런 메커니즘. 나중에 예, 홍만이 연준 들어가면 원우랑 연준 구경 가야겠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예, 같이 문 앞에서 사진 찍자. 나도 못 들어가니까. 연준 교환학생으로 가야지. 보름이 회사 옆에가 바로 이제 시카고 바로 연준이거든. 그래서 오, 건물 대박. 되게 멋있어. 그 내가 아까 그첫 번째 슬라이드가 그 시카고 연준 찍은 사진이야. 오, 어, 어. 이거 내가 인터넷 다운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아무나 없는 아, 사진. 진짜? 예. 잘 찍었네, 되게.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다시 봐봐. 한번 다시 봐봐.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여름에. 다시 어, 봐봐. 봤잖아, 여기. 잠깐만. 없나? 왜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거 제가 찍은 오, 사진이에요. 너가 찍은 거야? 잘 예, 찍었다. 예, 이거 아무나 못 찍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 에? 어. 어, 하여튼, 아니, 뭔가 진짜 잘 찍었다. 그러니까. 난 뭐 화본 줄 알았어. 아니, 그, 공식 오피셜 포토인 줄 알았어. 딱 그 타이밍 죽이지 않아? 그 보드 타고 딱 오는 데 딱 맞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엔 셀카 찍은 걸로 PPT 만들자. 저기 앞에서. 인증까지, 그지?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구먼. 자, 네. 다음에 누구 찍으면? 나, 국강이 뭐 언제 하실래요? 뭐 3월에 하실래요? 3월 말. 어. 3월에 하세요, 그러면. 음, 요즘에 다들 주식시장에 올라서 기분 좋으시죠? 아니요. 한 뭐, 차례 똥값이 돼서 좀 빡치는데요. 누가요? 제가요. 왜요? 많이 올랐잖아요. 제 한국 주식 별로 안 들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나는 이제 다음에 만나면 대한테 밥 한번 사야겠다. 난 SDI가 많이 올랐던데, SDI가. 아, 그 아직도 들고 있었어요? 나는 항상 오래 갖고 있지. 야, 어, 준이 대단한데? 근데 별로 안 준이 써. 그러면 금방 은퇴하는 거야, 이제? 파이어족 해야지, 파이어족. 많이 야, 올랐네. 이제 내가 뭐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학생 따위가 지금 이게. 음. 준이는 이제 어, 미국인 될 거잖아. 하여튼 간에 뭐. 준이 노벨상 받아야지, 노벨상. 그러면 고대 거기 준이 올라가. 노벨, 노벨, 네. 노벨 고대 광장? 출신. 노벨. 대인은 뭐 적응 잘했냐? 이제 다 했지 뭐. 뭐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뭐 몇 년 보고 있냐? 모르겠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그 재계약도 해가지고 재계약 얘기해가지고 재계약도 어. 할 것 같고 지금 몇 년, 1년짜리 얘기야, 지금이? 무조건 1년이에요. 보닥은. 헬로. 아, 아, 그래? 아, 이게 계약을 계속 하는 거구나, 1년마다. 못하면 바로 잘려요. 그러니까 불안하던데, 그거 그래서 막 잘리거나 아, 이러면. 그렇구나. 네. 아, 대단하다. 진짜 뭐, 화이팅 한다. 야, 나, 홍만이도. 아, 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것 같아, 진짜. 파이팅 열심히 합시다. 살아보겠습니다. 미국에 한번 바등바등해서 남아 보겠습니다, 한번. 응원해 그러니까, 준이야. 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파이팅 필사, 파이팅합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홍만아, 저한테 응원해 주세요, 제발. 힘이,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교수가 되자.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응원해 음. 주십시오. 내가 명언 가끔 파이팅. 보낼게. 알겠습니다. 음, 하여튼, 굿나잇. Have a good day. 바이바이. 바이. 안녕하세요.